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도대체 기초의원을 뭐하러 뽑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생활 밀착형 정치의 장인 기초의회. 왜 자꾸만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걸까요? 최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2년 가까이 경북 지역 시의회 시정 질의 횟수가 의원 1명당 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의회가 수두룩했습니다. 5분 발언과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대표 발의 건수도 한 건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단 한 번의 군정 질의가 없었던 곳도 있고요. 기초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의회 환골 탈퇴가 절실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소비세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여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번 한 주도 정말 정신없이 휙 하고 지나간, 유난히 또 다사다난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7대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습니다.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침묵이
어떻게 허위 사실 공표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특히나 토론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거다. 거짓과 허위 사실이 이렇게 되면 난무할 거다. 앞으로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 일단 이번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대법원의 이번에 이제 무죄 취지로 결정을 내리신 대법관들은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된 원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있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토론이 격렬하게 이렇게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진행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의 틀에서 약간 좀 변형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부분까지 다 만약에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결국은 방송 토론에서 많은 부분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선거가 결국 사법부나 법기관, 어떤 검찰이나 이런 이제 사법기관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토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아마 고려된 것 같고 이게 만약 일반적으로 공표라고 하는 건 본인이 어떤 내용을 밝히는 것인데 토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그 질문에 다시 또 토론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사법적 잣대로만 제기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반대 의견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토론 과정에서 이제 자기 얘기를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언론들도 이런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런 이제 후보들의 말의 검증도 적극적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만약에 거짓된 정보를 얘기하거나 잘못된 말을 얘기했을 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입장 대법관들이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5명이나 반대를 했으니까 유죄라고 이렇게 본 거니까.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 어젯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못 잤을까요? 이게 만약에 그냥 유죄 2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됐더라면 유죄가 됐다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또 선거 비용이 약 한 38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합해서. 이 정도 이제 금액 추징당하는 건데 이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파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이었어요, 어제. 맞습니다. 만약에 유죄 취지로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돼버렸으면 도지사직도 바로 잃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도 나갈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 비용 보전받고 다시 이제 본인이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제가 볼 때는 흥분돼서 잠을 잘 잤겠습니까? 아마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몇 년을 끌어왔던. 그렇습니다. 참 이재명 지사 보면 아이고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도 왜 배우 김부선 씨와의 그런 것도 있었고 형수와의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형님 강제 입원 건 이거 말고도요 본인이 고소 고발한 건도 많고 또 피고발된 것도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송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왜 일반인들 보면 가벼운 소송 한 건만 이렇게 겪어봐도 일상이 완전히 엉클어진다면서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참 이재명 지사 보면 그 대단한 정신력 요즘 말로 왜 멘탈 갑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 관심이 이제 많이 쏠립니다. 일단 당장 8월에 전당대회도 있죠.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대권 가도에도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저는 일단 이제 대권은 당연히 출마할 걸로 저는 보고요. 그렇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낙연 의원과 두 사람이 이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아직 조사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강구도로 가면 두 사람 중심으로 갈 거고, 물론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입니다만,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어제 그 판결 전에는 이낙연 그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왔었죠. 다음 조사는 정말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줄어들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뭐 자기는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조직 계보 다 없는 외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뭐 대권 뭐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 현재보다는. 그리고 그 당권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요. 지금 뭐 이낙연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긴 합니다만 김부겸 의원도 무시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김부겸 후보와 또 손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당권을 주게 되면 유리한 지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고 의원들과의 그 어떤 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로 선출되는데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김부겸 의원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뭐 이렇게 당선이 되면 대표로, 그게 또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또 그런 걸 보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차를 좀 줄여주는 것도, 뭐 누가 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권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쪽의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좀 팽팽한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악재가 쌓여왔었는데 지지율도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지금 통합당과 뭐 3%포인트, 3-4%포인트까지 얼마 전에 발표된 조사에는 그렇게 좁혀졌는데, 어쨌든 이낙연, 김부겸, 이재명 누구도 이 세 명 다 확실한 친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어렵죠. 지금 당내에서는. 그래서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친문계가 누구를 밀지, 이것도 좀 당장 다음 달에 있을 당권에서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자, 박원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박원순 시장 그 사망 사건을 상당한 충격 속에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 다뤘었는데, 지난주에는 사망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후 일주일 동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일단 지난 월요일에 연결식이 있었고, 그날 오후에 바로 이제 기자회견, 여성단체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상황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봐서 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성추행 수사 정보, 이 고소 사실이 유출된 건 하나가 있고, 이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그 간부들도 역시 이 성추행을 방조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혹 좀 풀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고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젠더 척보라고 하시는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물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 관련된 비위 문제인지는 몰랐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그걸 시장한테 직접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은 본인은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 관련해서 이번에 그 피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여성 단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성 관련된 비위가 이미 그 전에 알려졌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측근들, 소위 이제 박 전 시장의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정무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 정무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전화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증거가 없이 고발을 하면 도리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 이것도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했고 무마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정말 그 심각한 문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쪽에서 아직 반대쪽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이 평소에 이제 휴대전화 석 대를 갖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석 대에 대해서 이제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글쎄요, 이거 진실을 밝히려면은 이게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이거 통화 내역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화기가 세 대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 대는 그 현장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대, 그 한 대는 그 직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식 휴대전화고요. 나머지 두 대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인데 나머지 두 대는 지금 이번에 기각이 됐고 한 대는 포렌식을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한 대 같은 경우 포렌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인데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합니다. 포렌식을 하더라도 사망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변사자가 발생하면 변사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이게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추행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다른 유출 문제 이것까지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족이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 포렌식 하는 거를. 대신 그렇습니다. 조건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사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고 포렌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을 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진실 규명에 정치인들 모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오늘 뉴스 오늘 아침 일이었나 봐요. 이 정원석 통합당의 청년 비대위원이 있는데 이걸 또 뭐 서울시의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 이런 발언 그런 발언을 이게 스캔들로 이제 몰고 가서 이거 또 엄청난 2차 가해를 주는 거 아니냐. 굉장한 비판이 일고 있고 바로 또 2개월 활동 정지 이렇게 징계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거 자꾸 이걸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당리당략적으로. 이거 정쟁으로 이용하는 순간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당도 물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다 알죠. 이용하는 건지 아닌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뭐 지지율을 끌어올려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세요. 이건 절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뭘 들춰내고 자꾸 뭐 진상조사하는 건 전문가 집단이나 공인된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뭐 국정조사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럼 국정조사할 때 그분 불러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관련 분을 불러가지고 언론에 다 공개되는데 거기서 다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대체 누가 피해를 당하는 겁니까? 저는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성범죄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또 그 오랜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이나. 이게 왜 국회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치적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그 지자체장 개인 비리 등으로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 지역에는 이런 당원 당규가 있는데 지금 벌써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부산과 서울 둘 다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내기도 그렇고 내자니 당원 당규가 이렇게 있고 안 내자니 이게 자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무게감이 너무나 커서 지금 좀 이르긴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야 된다? 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낼 거라고 봅니다. 대신 내는 대신
당헌 당규를 먼저 고치고 그다음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면 비판이 일겠죠. 그렇겠죠. 머리 숙여서 사과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즉 민주당은 비판이 있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적 이익, 즉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를 안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사과하고 비판 받으면서 당헌 당규 바꾼 다음에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시작합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 하나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집값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라고 진성준 의원이 발언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저도 어제 사실 유튜브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발언까지도 실시간으로 딱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 여당 의원이 어차피 집값 잡지 못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가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순간.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나온 발언을 그대로 전해드리자고 하면 토론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마이크를 풀러내고 일어나면서 서로 그 환담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나누는 대화에서 뭐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의 김연아 비상대책위원이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일었던 건데 진 의원의 입장은 이거예요. 본인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대책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폭락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진 않을 거다. 자기는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지나치게 왜곡해서 보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 해설이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연미 기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의원 해명 고지고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성격, 우리 MBC의 100분 토론은 우리나라 이 토론 프로그램의 간판과 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부동산 전국에서 부동산을 이야기한다는 건 각 진영의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하는 이른바 이 토론의 올림픽 같은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대표 선수로서의 어떤 그 무게감을 좀 잠시 망각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허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도 안 느껴지는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해왔다는 건가? 다시 한번 큰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뭐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 그 신뢰가 지금 땅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예, 6.17 대책 나오고 딱 한 달 만이거든요. 저보다. 그렇습니다. 예. 자, 부동산 얘기 좀 더 해보죠. 저는 네. 사실 7.10 대책 나왔을 때요. 이게 일주일 전인가요? 7.10 대책이?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네. 일주일 전이네요. 근데 네. 저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요. 이제 좀 잡히겠구나 생각들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대책은 처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일주일 동안에. 지금 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르고 특히나 서울, 특히 강남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번 방송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허완구 앵커가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요. 매물이 잠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역시 전문가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예. 그냥 부동산은요. 사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국민이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매매를 많이 해보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더 잘하시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이 시장에 과거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20, 30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나 못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은 점점 조이고 규제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안해하면서 막차라도 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장에 플레이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은 더 들썩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최근 들어서 주마다 올라서요.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폭이 전주보다 약간 꺾였다고는 합니다만 상승세 자체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더 문제는 전세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지금 55주 연속 상승이니까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는 이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다.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참, 뼈 아픈 것 같아요.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려서 왜 강남 집값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건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저는 올라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비싼 집 사서 세금 많이 내면서 살겠다는데 그냥 세금만 제대로 내고 살 법만 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강남 집값 아무리 올라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다른 이제 중저가 집값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집값 이걸 같이 올리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두 번의 대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솔직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이른바 줍줍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거 이거 세금 제대로 내고 종부세 제대로 상식적으로 낸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체제가 그걸 허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올라서 혹은 거기에 실거주요건이 강화돼서 밑으로 세입자들이 밀려나다 보면 결국은 세입자들끼리 이른바 의들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수도권 전세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는 청약해서 이 분양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볼 테야 해서 매매 수요가 좀 대기 수요로 가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그 6.17 대책 이후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내보냅니다. 세입자들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갱신이 안 된다고 치면 이분들도 이제 시장으로 나오시겠죠. 세 번째는 시중에 유동성은 많고 금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아서 올라간 재산세나 종부세를 좀 벌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다 맞물리다 보니까 전세가 귀해지고요. 예. 실제로 1000세대, 20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거 반드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710 대책 첫 번째 목표가 다주택자들 집 내놓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잖아요. 시장에 내놓게 해서 하는 게. 근데 지금 저 뉴스 보도 보니까 사람들 집을 안 내놓고 팔지를 않고 증여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부가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요, 저는요, 궁금한 게 이걸 과연 정부 관료들이 예상을 못했나? 아니 못했으면 지금 왜 저 증여 취득세 올린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하신 말씀부터 그 답변을 드리자면 이 세법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물론 여당이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론의 흐름을 좀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파는 것보다 사면이 증여하는 게 낫겠다. 근데 지난해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직계에 대한 증여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국세청 통계를 통해 나타나요. 이게 세금을 좀 물더라도 향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그 기대치를 반영을 하면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갔을 때 물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물려주는 게 팔아서 비싼 세금을 내는 것보다 증여해주는 게 오히려 낫겠거니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 이후의 취득세율이 파는 것보다 높다. 그럼 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걸 과연 몰랐냐 이거예요. 이게 똑똑한 관료들이 알았을 텐데. 글쎄요. 저는 가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공감의 수준이 어떤 자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 게요.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들 안 돼 이런 정책이 포함됨으로써 이번에 이 20, 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현금을 주고 본인이 들어갈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전세를 끼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저는 반어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제가 또 화났던 게 이게 한 2, 3일 전에 나온 뉴스 같은데 이번에 종부세율 왜 최고 세율 6%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3.2%였는데 이걸 2배 가까이 6%를 올렸는데 근데 전 국민 대상자가 20명 뿐이다. 6% 내는 사람은. 6% 내시려면 그 부동산으로 과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94억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135억 원 이상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눈속임 홍보 국민 우롱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글쎄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니 20명 대상으로 하는 과세인데 이거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종부세율 올렸으니까 집 팔아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저 그린벨트 요즘 얘기가 아주 핫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는다, 공급하겠다.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 적이 꽤 있었죠. 그리고 꾸준히 그린벨트의 비율이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꾸준히 줄어들어 왔고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집값이 잡혔나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데들이 군부대 아니면 서초구 일대에 있는 내곡동, 자곡동, 세곡동 이 일대인데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들 부동산 가격이 전체 평균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분양받는 분들은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아서 되팔 때 시세 차익을 상당히 남길 수가 있겠죠. 이걸 세금으로 환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늘 세금은 시세를 못 따라가게 마련이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 말씀하셨지만 왜 군부대 아니면 뭐 군 골프장 이런 걸 네. 개발해서 뭐 택지로 만들겠다 이런 안 김진표 의원인가요? 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안이 차라리 네. 그린벨트 건드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괜찮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급을 추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그런 땅들은 개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사실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집값의 그 전체 평균으로 상승해서 수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 그 몇 분 만에 혜택이 되지 않을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 광역교통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얘기도 이거 참 할 얘기 많은데 다음 기회에 네. 해야 되겠네요, 기자님. 그러니까요.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내일은 맑은 하늘에 간간히 소나기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버티는 덕에 장마전선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발달하는 소나기는 막아낼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전 이 시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다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27도,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26도, 체감온도 27.4도, 습도는 60%입니다. 날씨였습니다.